병을 키워서 암으로 돌아가신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은퇴학교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똥꼬사 이미광입니다. 20여 년간 오로지 한 구멍, 무슨 구멍이죠? 똥구멍이죠. 네, 똥구멍만 판 똥꼬사 이미광입니다.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해요. 그 세부 분류를 하면 약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치질의 삼총사는 치액, 치루, 치혈 나눌 수가 있어요. 치액은 항문과 직장이 만나는 그 안쪽에 생기는 내치액, 암치질, 암컷, 수컷, 암치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치액, 수치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뭉치는 혈관 덩어리, 또는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그 다음에 항문 주변이 곪아가지고 생기는 치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치열은 단단한 똥에 의해서 항문이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변비가 원인이 되는 거고, 치액은 혈관에 피가 많이 몰려서 혈관들이 부풀어서 커진 거기 때문에 항문으로 피가 많이 몰리게 하는 거, 똥 싸는 시간이 긴다지, 그런 것이 원인이 되겠고, 치루 동양은 항문 샘에 염증이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문 주변에 있는 항문 샘에 똥물이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설사변이나 비대에 물을 세게 써서 항문으로 물이 들어와서 인공적인 똥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항문 샘으로 들어가서 굼게 되는 것이죠. 치액의 경우에는 항문으로 피가 많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거나, 특히 배변 보는 시간이 길면, 또는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이나 일을 한 경우에 항문으로 피가 많이 몰리게 돼서 치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비대의 사용법을 잘 못알지, 또는 자기 장에 안 맞는 과음, 술 같은 것을 막 드셔서 그 술 먹고 난 후에 설사변 같은 거 볼 때 치료 동양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죠. 또는 똥 마른 것을 막 참게 되면은 직장의 변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단단한 고형부에 대해서 또 치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똥을 참는 것도 안 좋죠. 우리가 똥을 싸는 것은 직장을 비우는 것이지 똥 마른 느낌을 없애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똥 마른 것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있다 보면은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에 피가 몰려서 치핵이 생기기 때문에 똥을 싸는 시간만 필요하다. 앉아있는 시간. 그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펜을 직장에서 항문을 잡고 있는 똥이라고 생각하면은 항문을 열렸다.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15초에서 30초 내에 똥 싸는 것이 시작이 돼서 한 2, 3분 정도면 다 싼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라서 우리가 대변 시간을 3분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치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제일 좋죠. 자기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변 보는 시간을 줄인다 할지, 또는 과도하게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이나 일 같은 걸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헬스, 피트니스에서 운동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항문뿐만 아니라 뇌압도 올려요. 뇌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 그런 것들 좀 피하는 게 좋고, 대부분은 차갑거나 딱딱한데 오래 앉아있는 거, 배변 시간이 긴 거, 이거가 항문 건강에 제일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식습관입니다. 항문에 안 좋은 식사, 식이섬유의 구성이 부족한 그런 식단은 피하는 것이 오히려 좋죠. 아직도 마음의 문턱이 많아서 체질이 있어서 쑥스러워서 병원 안 온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간혹 SNS 검색을 해본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는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병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같이 내시경이랄지 또는 진찰 장비나 검사 방법들이 많은 현실에 병을 키워서 암으로 돌아가신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조기 진단이 제일 좋죠. 자, 찢어져서 피가 난다. 똥 쌀 때 따끔하다, 피가 났다. 그럴 때 씻을 때 손으로 만져봐서 만져지는 거 없어요. 급성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1, 2주 정도 온수제하고 그러면 저절로 좋아지게 되죠. 근데 꼬리살이 만져지고 있다. 그러면은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고, 피가 났어요. 근데 손으로 밀어넣을 정도 덩어리가 빠져나와서 피가 난다. 그러면 이제 3기 이상의 내치액이 되니까 이것도 수술할 수가 있어서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 그리고 항문에 뜨끈뜨끈 열이 나면서 똥 싸는 거와 상관없이 묵직하니 아파요. 그러면 암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치료 농양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기 전에 빨리 항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으면 초기에는 이양요법이나 약물 치료로 가능하니까 조기 진료를 이제 권장해 보는 거죠.
자, 변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떠어떤 것이 변비에 좋다라고 해서 자극성 하재를 많이 추천해주고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극성 하재를 상업적으로 많이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또 그걸 먹고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극성 하재를 먹고 분명히 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성 하재에 의존을 하게 돼요. 심지어 4년, 5년씩 그걸 먹고 변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시경을 해보면은 장처 막 시커멓습니다. 탈감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극성 하재에 반응을 안 하게 되죠. 더 큰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음식물에 지나가는 자극에는 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변비가 더 악화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 암이 있는데 암이 있어서 변비가 온 건데 그런 자극성 하재를 먹고 변을 보게 됐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피가 나서 병원을 와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막 3기, 어떤 경우는 4기 말기 암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방귀 가지고도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무성유치, 유성무치 들어보셨죠? 방구수가 크게 나면은 냄새가 안 나고 푹 이렇게 방구수가 작으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데 입으로 먹은 공기가 대부분이 항문으로 나갈 때는 방구수가 큽니다. 소리가 크냐 작냐는 공기의 양이고 소리가 톤이 높냐 낮냐 이거는 관략근에 강하냐 적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톤이 높은 경우는 관략근 힘이 세는 건데 톤이 낮은 것은 관략근이 약한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귀는 톤이 낮으면서 소리가 작은 거예요. 단백질 같이 편식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 관략근 힘이 적은 경우입니다. 방구수가 큰 경우는 식습관을 고쳐야 되겠죠. 음식을 좀 천천히 먹거나 보쌈이나 김밥 이렇게 싸서 먹은 경우에는 꼭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서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게 독해서가 나오는 경우는 고기류를 먹을 때 꼭 야채와 함께 먹고 나서 식후에 따뜻한 물을 마신다. 진짜 안 좋은 거, 정말로 안 좋은 거는 고기를 드신 후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찬물을 마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기의 소화가 덜 되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덜 되게 해서 대장으로 고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대장으로 단백질 넘어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되면서 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기 음식을 드실 때는 따뜻한 음식을, 따뜻한 음료를 마셔서 소화가 다 돼서 단백질은 소장이 다 흡수되고 대장으로는 섬유만 넘어가게. 그러면 고기를 먹었어도 어찌 되겠어요? 이게 오늘 가장 소중한 팁이에요. 고기를 먹었는데도 독한 방귀를 안 낀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똥을 모양과 색깔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모양에서는 그 바나나 같이 기다라는 게 나오는 똥이 가장 건강한 똥이죠. 부드럽고 연결된 똥. 그 다음에 색깔로 볼 때는 음식의 색깔이 나오는 똥이 제일 건강하다. 먹은 음식. 또 하나는 담즙이 나오기 때문에 쓸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대장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노란색 똥이 건강하다. 이렇게 색깔로 볼 수가 있죠.